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전라선 SRT 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세금으로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이용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 자원의 낭비라며 하루빨리 전라선에 SRT를 투입해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라선 SRT 운행은 철도 통합 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정치적, 이념적 문제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철도 노조 등은 전라선 SRT는 철도 민영화의 전 단계이며 KTX 연장 운행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공급 차질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는 차량용과 산업용, 농업용으로 구분됩니다. 물류 대란 우려까지 제기되는 차량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석유화학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여수 산단에서도 산업용 요소수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YN텍.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물량을 구하기도 힘들고 최근에는 공급 가격도 킬로그램당 185원이던 것이 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초부터 요소수 공급 가격이 작년 대비 5배 이상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 중단까지 예고되어 있어 연간 1,200톤 이상 사용되는 요소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설비 가동이 멈추게 되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여수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여수 산단에서 요소수를 많이 쓰는 회사는 GS칼텍스와 LG화학, 여천NCC 등 3개 회사로 질소 저감과 스팀 생산 공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GS칼텍스로 한 달에 100에서 150톤을 사용하는데 최근 공급 물량은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2개월분의 재고가 있긴 하지만 수급난이 계속되면 질소 저감 시설 가동 중단은 불가피합니다. 추가 물량 확보나 암모니아수 대체 사용,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건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LG화학과 여천NCC도 아직까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수출 제한이 지속되거나 정부가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긴급 사용할 경우 수급 차질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군이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수 예비분이 광양항 물류운송 차량들에 공급됩니다. 국방부는 군 비축 요소수 가운데 예비분 6톤을 어제 광양항 인근 5개 주유소에 공급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광양항 화물 수송 차량에 공급되는 요소수는 모두 30톤이고 화물 차량 한 대당 30리터씩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화물 운송의 어려움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가 요소수 수급 관련 실국별 대책회의를 갖고 분야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내 요소수 필요 차량은 모두 28만여 대로 승용차와 화물차, 특수 차량을 비롯해 교통버스와 전세버스도 2,200여 대 포함됐고 전남도는 매점 매석 단속과 함께 도 차원의 대응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쓰레기로 인한 바다 환경 파괴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이런 쓰레기들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 신항 앞바다입니다. 페트병 등 각종 해양 쓰레기들이 파도에 밀려 방파제 인근에 쌓여 있습니다. 한 해 광양항 일원에서 수거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가운데 페트병만 200여 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자원순환의 가치 공유를 위해 이 같은 바다 쓰레기를 재활용한 안전조끼 540벌을 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저감시키는 천병의 역할을 다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과 연계해서 지상에서도 이것을 재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레기로부터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조끼 제작에는 지역 내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송광 행복타운이 함께 참여해 상생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함께 공들여 만든 안전조끼는 여수 광양항 항만 근로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현장 근로자들도 기대 이상의 품질에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입니다. 에코 안전조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형광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형광 작업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데 획기적으로 많은 안전 작업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에코 서류 가방에 이어 이번 안전조끼까지 두 번째 리사이클 제품의 생산 공급에 들어간 여수광양 항만공사. 해양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통해 자원재생의 인식과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GS칼텍스가 지역사회 공헌 사업의 하나로 GS칼텍스 참사람상을 제정하고 첫 수상자로 최근 바다에 투신한 여성을 구조한 이태규 씨를 선정, 시상했습니다. GS칼텍스 재단은 최근 여수 예울마루에서 제1회 GS칼텍스 참사람상 시상식을 갖고 지난달 군 휴가 중에 돌산대교 인근에서 바다에 투신한 여성을 구조한 이태규 씨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GS칼텍스 참사람상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여수 지역의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웰리스 관광 비대면 안심관광지 9개소에 선정됐습니다. 비대면 안심관광지는 코로나 시대의 다른 관광객들과 거리를 두면서도 자연에서 위로를 얻고 명상으로 비우는 웰리스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정원 내 한방체험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매년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성실하게 재산을 공개하는지도 의문이고 처벌 수위도 낮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 목포시 의원이 차명으로 산업단지를 매입한 시점은 2019년 6월. A 의원은 전체 분양대금 13억여 원 중 자신은 5억가량을 투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가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토지만이고 그 건물까지 다 해서 계산을 하셔야죠. 건물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투자하신? 대출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총 해서 한 20-30억 갈 거예요. A 목포시 의원이 올해 3월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본인과 직계 좀비 속에 토지, 건물, 예금, 채권과 채무 등 전 재산 6억 9,865만 9천 원을 신고했습니다. 최근 3년간 A 의원의 평균 재산은 6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A 의원은 5억을 투자했다고 주장하지만 재산 변동 폭은 1억 안팎입니다. 돈을 빌렸다면 채무가 늘었을 테고 법인에 대한 투자금이라면 그에 대한 지분이 발생했을 텐데 눈에 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던가요? 제가 그걸 누락시켰나? 제가 한번 저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 중간에 생긴 거라 누락될 수도 있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잔액만 대조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보니 나머지 364일간의 금융거래 내역과 돈의 흐름을 확인하기엔 무리입니다. A 의원처럼 전 재산에 육박하는 자금이 움직이더라도 연말에 잔액만 맞으면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직윤리 시스템에 12월 30일에 대한 금융정보, 부동산 정보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이에서 거래되는 내역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더욱이 직계 좀비 속의 재산은 독립 생계 등의 이유로 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올해 전남에 재산 등록 대상 244명 가운데 73명이 자녀와 부모 등 120명의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명 거래를 걸러낼 방법은 없고 설사 재산을 성실하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100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고작.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를 더 엄격하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곡물 가운데 쌀은 유일하게 자급률 100%를 달성하는 농촌 산업의 근간입니다. 흉작이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대풍작을 거뒀는데요. 농가는 울상입니다. 산지 쌀값 하락에 팔로도 막혔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농공단지 빈 공장 건물. 이른 아침부터 벼 포대를 실은 화물차들이 속속 도착하고 공장 내부에는 천장까지 포대들이 쌓였습니다. 농협 양곡 창고가 동나면서 이렇게 빈 공장 건물까지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농협은 올해 자체 수매량을 지난해보다 3만 포대나 늘렸는데도 농민들이 그 이상의 벼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수매 예상량을 약 11만 개로 예상하고 수매에 임했습니다마는 막상 수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농가들 수매에 응하고자 하는 양이 많아져 가지고 약 16만 5천 개를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외부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 수매에 벼가 몰리는 원인은 민간 판로가 막혔기 때문. 쌀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을 예상한 개인 상인들이 매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창고에 이제 나락이 이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70-80% 안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는 사이 산지 쌀값은 40kg 한 포대가 지난해 7만 원에서 올해는 6만 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늘어난 데다 재고 쌀까지 시장에 풀리면서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농협 자체 수매도 마냥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 수확의 기쁨은 잠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 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올해 쌀 예상 초과 생산량은 7%로 시장 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라며 생산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운 쌀 농가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제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아 김대중 정신은 국민 통합이라며 자신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존중하고 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또 호남은 과거의 근무지이기도 했고 구석구석 둘러봐 늘 친근한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지역 인재 전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혁재 전남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에서 해마다 100억 원씩 지원하는 에너지공과대학이 올해 입시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도입하지 않았고 내년 입시 요강 도입 여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서궁 전남교육감은 울산 과기원의 사례를 들어 지역 인재 전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에너지공과대 측도 야당 반대 등으로 올해 입시에서는 무산됐지만 내년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주홍 전 민생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 전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7,7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십 차례나 식사나 부의금 등을 전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3선 강진 군수와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선거구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여수 해경교육원에 입소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본격적인 한국 사회 적응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출범한 정부 합동지원단은 이번 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으며 18명의 정착지원 멘토단이 여수 해경교육원에 상주하며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의 시설 내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 희망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